AI가 우리 삶을 정말 송두리째 바꾸고 있죠.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통해서 말이죠.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청사진, 그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AI가 기회인지 위협인지부터 시작해서요. 규제가 없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해법인 인공지능 기본법, 그 핵심 내용과 더 큰 그림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AI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AI가 가진 두 얼굴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만만치 않은 위험을 품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AI가 작곡도 하고 기사도 뚝딱 써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이미지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죠. 보세요. 한쪽에서는 예술가들한테 엄청난 창작 도구가 되어서 작업 속도를 확 높여주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로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똑같은 기술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법 같은 아무런 규칙이 없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를 써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감촉같이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정교해서 진짠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딥페이크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짜뉴스가 판을 치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요. AI가 그린 그림, 이거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또 만약에 AI 의사가 잘못 진단하거나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개발자? 아니면 사용자? 심지어 학생이 AI가 써준 숙제를 그대로 내는 것도 새로운 표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해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본법입니다. 이 법, 그냥 법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아주 커요. 왜냐하면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온 포괄적인 AI 기본법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EU는 이건 위험하니까 막자 하는 식의 강한 규제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는 산업도 키우고 동시에 안전도 챙기자. 이 균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술을 잘 쓰는 걸 넘어서 이제는 규칙을 만드는 데에서도 앞서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추구하는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산업 팍팍 밀어줘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 둘째, 국민들이 이거 믿고 써도 되겠다 할 수 있게 안전망을 만들자. 그러니까 혁신과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법 때문에 우리 생활에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의무, 바로 워터마크와 고영향 A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앞으로 AI가 만든 컨텐츠에는 이거 AI가 만들었어요 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워터마크라고 부르는데요. 딥페이크 같은 가짜 컨텐츠가 막 돌아다니는 걸 막기 위한 뭐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만약 AI 챗봇이랑 대화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하고요. 둘째,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거엔 이건 AI로 만든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딱지를 붙여야 합니다. 근데 웹툰 같은 창작물은 좀 예외예요. 작품 감상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넣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법에서 아주 특별하게 다루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회사가 사람 뽑을 때나
은행이 대출 심사할 때 쓰는 AI처럼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AI 시스템들을 말해요. 이런 AI들한테는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새로운 규칙이 생기면 기업들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법을 만들자마자 바로 벌금을 매기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들이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일단 처벌부터 하기보다는 다들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 기본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저작권이나 교육 문제까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AI 국가 전략, 그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더 큰 그림이요. 인공지능 기본법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윤리를 고민하는 거죠. 심지어 기업들이 헷갈리지 않게 도와주는 지원 창구까지 만들었어요. 법, 문화, 교육, 산업 이렇게 여러 분야가 손발을 척척 맞추는 것. 이게 바로 AI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는 모습 아닐까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들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뭘까요? 그건 바로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즉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정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해도 되지? 하는 고민 없이 명확한 규칙 안에서 마음껏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전한 거? 걱정 없이 AI가 주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건강한 AI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 둘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이번 도전은 그 정답을 찾아 나서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